자, 이어서 우리는 기본 강의 제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3강은 교재 페이지 44쪽 위에 14번 지하층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층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하층에서는 첫째 분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수가 3분의 2도 아니고 4분의 2도 아니고 얼마죠? 2분의 1 이상이죠? 4분의 3도 아니고 2분의 1 이상. 그래서 2분의 1 이상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놓고 설명 들어갑니다. 지하층. 이미 우리가 기초 강의 할 때 해드렸지만은 그래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해드리는데, 자, 이거는 이제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고, 자, 요거는 지상층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과연 그러면 요거는 지하층으로 볼 것인가 지상층으로 볼 것인가를 갖다가 법에서 정의하기를 당해층 높이에 해당층 해당층에 있어서 당해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이 반 이상이 지표면에서 여기까지 사이에 있으면 돼요. 2분의 1 이상이. 여기야.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은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이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때 그러면 이거 뭐냐? 지하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 육안으로 봤을 때 지하층일까요? 아닐까요? 지하층이죠. 지하층입니다. 2분의 1 이상이니까. 그래서 다만 요 2분의 1은 뭘 얘기하냐? 평균 높이가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지 가중평균이 아닙니다. 가중평균이 아니라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 동그라미 2번은 분명히 얼마 이상이 가라앉았을 때 2분의 1 이상이 가라앉으면 되겠죠. 근데 이 건물 지을 때 이건 평평한데 지표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일단은 일단 기준을 잡아야 2분의 1 계산하겠죠? 이 기준 잡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준 그래서 기준을 잡아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닙니까? 이 기준 잡는 방법이 동그라미 2번입니다. 보겠습니다.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층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표면을 지표면으로 선정한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실제 이 정의에 의해서 이 높이를 계산한다면 지표면을 갖다가 잡다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시험지에 나올 때는 핵심 그 용어만 좀 찾아보면 되겠는데 이럴 때는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이것이 핵심 용어예요.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그리고 이제 취지는 뭐고? 취지는 알겠죠? 이거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잡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하층 또 덩달아 얘기합니다. 뭐냐? 첫째, 굉장히 중요하죠. 지하층 추가합니다. 첫째, 층수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지하층 층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건물은 몇 층이다? 그냥 1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아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하층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층 바닥 면적 연면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연면적은 이 바닥 면적 다 합친 게 연면적이에요. 포함되죠. 세 번째, 그런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비율이다? 연면적의 비율이다 그랬어요. 대지 면적이 뭐고 이런 건 다 기초강의 때 해드렸어요. 그림 그려드렸어요. 다. 이럴 때 이 용적률 할 때 연면적에는 여기는 지하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여긴 지하층 빼야 돼요. 여긴 지하층 뺍니다. 가지고 이제 곱하기 100 해가지고 뭐가 나온다? 퍼센트가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건물에 있어 이게 100제곱미터다 그러면은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일까? 일단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다? 200이다 그래야 돼요. 지하층 들어가니까.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얼마로 계산한다?
100으로 이상해야 돼. 왜? 지하층을 뺐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지하층 설치는 강제다, 재량이다. 재량이에요. 설치해도 안 해도 돼요. 지하층 설치 여부는 재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 있다, 설치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해가지고 뭐 주차장 쓰거나 노래방 세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죠. 그러니까 하든 말하든 자기 마음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하겠죠. 이어서 15번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건물 밖과 안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발코니입니다. 근데 이 발코니 이미 재작년에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쉽게 나왔어요. 재작년 문제가 쉬웠거든요. 작년은 어렵고 재작년 문제 되게 쉬웠어요. 이렇게는 물어봤어요. 건물의 내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인데 이게 전망이나 휴식한다. 화분 같은 거 놓기도 하고 빨래 놓기도 하죠. 빨래. 이거는 뭐라고 하냐? 발코니. 이게 정답이에요. 주관식 문제. 너무 쉽게 나왔어요. 재작년. 작년은 어렵게 나왔지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발코니 확장 얘기가 나와요.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아파트 같은 거죠. 할 때 국토교통부에 정하는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서 거실, 침실, 창고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뭐 얘기한다?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같은 거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거실로 쓰면 고우면 거실 쓰겠어요. 확장해 쓰겠죠. 그죠?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발코니 용어 정의는 주관식으로 이미 재작년에 쉽게 나왔다. 다음 한옥. 한옥은 건축자산 뭐 나오죠? 그 법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넘어가면 되고 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은 말이죠. 민자로 이렇게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멋있게 짓는 거예요. 여기 강남역권처럼 멋있는 건물들 많죠? 구멍이 송송 났다든가 건물이 막 비틀어진다든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특별건축구에서 짓는 거예요. 거기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 짓는 데가 특별건축구역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별건축은 건축법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될까요? 빡빡해야 될까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 법이나 또는 관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정한다.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거기 이렇게 하는 것을 이미 거기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주관식 나왔어요. 옛날에 한 4, 5년 전에 이렇게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뭐라고 하냐? 특별 건축구역. 주관식 이미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됐고 다음 건축물의 유지관리. 새로 생긴 내용이에요. 1년 전에 생겼습니다. 누가? 주체가 누구죠?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거 새로 생긴 기준이에요. 1년밖에 안 돼. 이거 생긴 지. 소유자나 관리자가 언제까지 관리한 겁니까? 멸실될 때까지. 멸실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멸실될 때까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용어가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멸실은 뭘 얘기한다? 자연재해로 된 걸 멸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통 건축부에서 멸실은 자연재해예요. 근데 사실상 꼭 자연재해 할 때 가면 이걸 갖다가 유지관리하겠어요? 철거도 철거해보면 유지관리 못하잖아요. 그죠? 어떡하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지에 하면 뭐라고 적는다? 그 안에다가 멸실 적어야 돼요. 멸실을 철거라고 하지 말고 멸실. 법의 인대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올라갑시다. 19번 다중이용 건축물.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돼 있어요. 2018년 9월 4일자 시행이 됐죠. 개정됐던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다음 어느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불특정 다중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지금 없애버렸어요. 그냥 뭐라고 됐습니까? 그냥 다음 어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어느 다중이용 그런 말 없애버렸어요.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게 바로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그런 거 없애버렸습니다. 말을. 그래서 개정된 거예요. 어쨌든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 있고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관점 보면 돼요. 첫째,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 다른데 동그라미 2번은 몇 층 이상이죠? 16층 이상이죠? 주의하세요. 16층 이상 건물은 용도를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그 뜻입니다. 16층 이상 건물은 면적이고 용도가 안 따져요.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뭐냐? 이건 뭐냐면 이제 16층 이상이 아닐 때 따지면 되겠죠.
뭐냐면 그 용도로 쓰는 바람잡기가 얼마 이상이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5,000제곱미터 5,000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가 뭐가 나왔냐면 거기 기억이나 기억 왜 문화 및 피해설이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5,000 이상일 때. 그럼 문화 및 피해설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인데 우리 한번 봅시다. 앞에 한번 잠깐 봅시다. 아까 용도에서 문화 및 피해설이 도대체 뭐로 쓰는 거지? (29쪽에) 5번에 들어있어요. 29쪽에 5번에 보니까 문화 및 피해설에서 고현장으로서 이종 근린사 고현장이 큰 거예요. 대규모 고현장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아이돌들 공연하는데 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가 문화 및 피해설이에요. 큰데 또 집회장 또 관람장 경마장도 여기 들어가요. 근데 경마장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화피해설에 그 관람석이 있어야 돼요. 의자가 있어야 돼요. 의자 면적이 얼마다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럼 과천 경마장은 문화피해설일까 아닐까요? 문화피해설이겠죠? 과천 경마장. 전시관 이런 거. 과천에도 전시관 있어요. 과학관 같은 거 있어요. 과천에 과학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가다 보면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다 문화피해설입니다. 예시장도 나번에 보니까 예시장도 문화 및 피해설이죠. 예시장 같은 거 문화 및 피해설이죠. 또 동식물원도 문화 및 피해설이죠. 동물원 식물원도 문화 및 피해설인데 다시 봅시다. 이제 45쪽 위에 45쪽 위에 보니까 이 다중이용 건물에서 바람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 용도 쓰인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니까 문화 및 피해설에서 누구는 아니다?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빠진다. 이게 시험지 나왔어요.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아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음 준다중이용 봅시다. 준다중이용 건물은 다중이 아닌 건데 다중이용이 아닌데 면적이 얼마다? 바람잡기가 1,000, 5,000이 아니라 1,000이죠. 1,000. 그리고 용도가 많아요. 적어요. 위에 거보다 더 많죠? 특별히 1번 아셔야 되겠죠? 문화 및 피해설에서 뭐다? 동물원, 식물원은 뺀다고 알아보세요. 21번 실내 건축. 소위 이게 뭐냐면 인테리어. 우리 인테리어라고 그러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기 벽지, 천장재, 바닥재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재료, 장식물 설치하는 게 인테리어. 주로 이제 뭐 카페 같은데 인테리어 잘하죠, 그죠? 카페 같은데 하죠. 술집도 하는 경우 술집도 하고 그래요. 그거 얘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걸로 그러면 재료를 하느냐? 넘어가면 나와요. 참고로 보세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실내 설치한 난간, 창호, 출입 재료, 뭐 전가스 등등 환기시설 재료 등등 나오죠.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인테리어 할 때, 즉 실내 장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22번 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세 가지가 있다. 1번, 2번이 더 중요하죠. 3번은 별거 아니고 1번, 2번이 중요하다. 1번 그림 들어갑니다. 1번 특수구조 건축물 1번 그림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외벽입니다. 외벽인데 외벽에서 튀어나왔어야 돼요. 근데 외벽에 무슨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외벽에 무슨 선? 여기 중심선. 가운데 선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몇 미터 이상 튀어나왔을 때 3m 이상 큰 뜻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지대가 있는데 이쪽은 지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너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의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요겁니다. 3m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둥 사이나 내력벽 사이. 기둥 사이나 내력벽 사이가 몇 미터 이상 떨어졌을 때 20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그때도 특수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GV 같은 영화관 있잖아요. CGV 같은 여기 이게 화면이 있으면 이거 되게 많이 떨어져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데 또 이런 또 뭐다?
예를 들어서 뭐 큰 대형 그 웨딩홀 같은데도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 이럴 때는 왜 이게 특수냐면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멀면은 이 천장이 잘못하면 가라앉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리 떨어질 때는 특수구조 건축물인데 몇 미터 이상? 20m 이상. 근데 20m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고 20m는 이게 외벽이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이렇게 20m 이상입니다. 여기 아니라 요거다. 벽이든 내리벽이든 기둥이든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몇 미터 이상일 때 20m 이상일 때 뭐라고요?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그 뜻입니다. 다음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구나. 읽으시면 됐고 부속구조물. 여기 부속구조물은 뭐냐면 냉방 환기하는 거 있죠? 거기에 급기 배기 하는 거. 급기 배기. 예. 환기하는 거. 급기 배기하는 환기하는 거. 환기 시설이 바로 뭐라고요? 부속구조물입니다. 자, 핵심 콕콕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해놨죠? 그거 반드시 외워야 되고. 기출문제 봅시다. 아까지 거. 틀린 게 뭐냐? 오늘 배웠는데 틀린 게 뭐냐면 5번이 틀렸어요. 다른 건 다 맞는데 5번 공사 감시자란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에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그 뒷부분이 틀렸죠? 그 뒷부분이죠. 지도하고 자문에 응한다? 공사감시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누굴 얘기할까요? 이거 아마 설계자하고 비슷해요. 그죠? 설계자하고 비슷한데 그것도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자기 책임으로 설계도를 작성하고 설계도에서 의도한 바를 지도하고 해설 만든. 여기 이제 설계자죠. 이렇게 5번은 설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낸 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17회 문제인데 요 문제를 볼 때는 공사감시자 대신 이게 뭐다? 설계자니까. 그죠? 자, 요 문제는 그래도 좀 쉬운 문제에 속할까요? 어려운 문제에 속할까요? 문제를 딱 보니까 쉬운 편에 속합니다. 쉬운 편에. 그죠? 거기 4번에 지하층 보세요. 지하층 2분의 1 나왔잖아요. 그죠? 거실 나왔죠? 거주, 재무, 작업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17회 문제예요. 용도란 뭐다? 건축 종류를 유사한 구조로 해놨다. 그죠? 건축이란 뭐다? 신축, 준축, 개축, 재축, 이전. 5개죠? 이렇게만 나와주면 다 맞겠는데. 자, 넘어갑시다. 48쪽, 49쪽 OX 문제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까지 안 합니다. 혼자 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50쪽, 51쪽, 52쪽, 53쪽 다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돼요. 해설 다 해놔서 제가 해설 잘 해놨습니다. 55쪽까지 해설해놨습니다. 자, 작년도 문제입니다. 보세요. 55쪽입니다. 작년도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니까요. 12번입니다. 12번 해보면 이게 작년도 주관식 문제예요.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이게 거기 설계도서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구조, 계산서, 시방서. 정답 보니까 쉬운 것 같아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주관식 2개, 거기다 2개 집어. 시방서는 보통 쓸 수 있어요. 근데 구조 계산까지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틀렸죠, 이거. 그래서 작년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부러 작년 문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도 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넣읍시다. 이어서 이제 56쪽 제2장 건축위원회입니다. 건축위원회 들어갑니다. 건축위원회 56쪽입니다. 건축위원회는 말이죠.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해봅시다. 57쪽에 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두는 곳도 있고 시도의사, 시장, 군수주장 두는 거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이렇게 된다. 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드는 거 있다. 또 어디 드는 거 있고? 지방, 일단 지방이라고, 지방. 이렇게 합시다.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합시다. 중앙건축위원회가 있고, 지방건축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놓고,
그러면 중앙건축위원회 어디다 둘까요? 중앙건축위원회 어디다 둘까요? 중앙건축위원회 국토교통부. 그런데 지방건축위원회는 두 군데를 둬요. 하나는 시도에 두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시, 군, 구에 두는 거 있어요. 시도에 두는 거 또 하나는 시, 군, 구에 두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실제 이 건축위원회는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시겠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중요해요. 뒤에 나올 겁니다만 이거는 꼭 해놔야 돼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조정 제정하니까 전문위원회,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렇게 이 부분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이게 나중에 뭐 하냐면 조정도 하고 제정도 하거든요. 일단 앞에는 간단히 볼 거예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어쨌든 건축위원회는 넓게 보면 뭐가 있다? 중앙건축위원회 있고 지방건축위원회 있다. 지방건축위원회 몇 가지 있다? 두 개 있다. 하나는 시도가 있고 시구가 있죠. 그래서 자 교재 간단히 보겠습니다. 57쪽에 그래서 보니까 이 건축위원 하는 일이 뭐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죠?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하는구나.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을 좀 주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을 좀 주셔야 돼요. 2번. 2번이 뭐냐면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은 건축분쟁 전문위원, 즉 조정재정 나왔죠? 2번에 그죠? 조정재정이 나왔다는 것은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여기 조정재정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근데 거기 보니까 누구는 빠진다고 그랬어요. 시도의사, 시장, 군수장 이 둘은 건축이 제한다. 결국에는 지방 건축위원회 둘 수 있다 없다? 이거를 지방 건축위원회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빠지.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만든다고요? 중앙건축위원회만 됩니다. 즉 2번에 있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위원회만 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건축물에 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에 관한 사항. 이건 뭐냐면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예요. 동그라미 3번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입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거기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럼 결국 어디 둘까요? 시도하고 시군구만 되겠죠?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시도하고 시군구, 즉 시도의사하고 시장구청장만 두게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중앙건축위원회 하는 일 봅시다. 2절 중앙건축위원회 뭐하냐? 구체적으로 1번 표준설계도서 인정, 건축물의 건축대서 등등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 중앙건축위원회는 몇 명으로 그럼 만들어질까? 사람이 몇 명일까? 위원이 몇 명일까? 그건 좀 아셔야 돼요. 넣어봅시다. 위원이 몇 명인가? 일부러 제가 중요한 건 파란 글씨로 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되게 신경 썼어요. 이거 하느라고. 교재 만들어야지 또 다른 거 파란 것도 다시 또 입혀야 되지. 핵심 콕콕 해야 되지. 더 알아보게 해야 되지. OX 만들어야지.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 책처럼 복잡한 책이 없어요. 솔직히. 다른 데서 만드는데 이게 대단히 복잡해요. 보면. 자, 1번.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포함해서 몇 명이네다가요? 70명이네. 70명. 70명 이내 위원이네. 70명 이내 위원입니다.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임명하거나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하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누가 정해줍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네. 3번에 위원장,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고, 네 번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임기 몇 년입니까? 2년이죠. 몇 차례 연임합니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이런 거. 자, 운영 같은 건 넘어가고요. 넘어가시고. 나머지 뭐
운영,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거 있잖아요. 직원의 해임, 회촉 이런 건 나중에 언제 너무 깊은 거니까 언제 할 것이다. 이거는 심화 강의 때 해드릴 거예요. 너무 깊은 거. 그때는 석 달 동안 하거든요. 석 달 동안 하는 거니까 그때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굳이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어디 가면냐면 전문위원회 보자 말이죠. 60쪽입니다. 아까 했던 거 나와요. 전문위원회는 뭐가 있느냐? 첫째 1번에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2번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3번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어디 만든다고요? 국토교통부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앙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민원 들어간다고 아까 얘기했고, 2번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빼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죠? 시도하고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죠. 얘기했던 것도 나오죠?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3절 지방건축위원회 봅시다. 자, 지방건축위원회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시도, 또 하나는 시군구에 두는 게 있죠. 나오죠 밑에. 시도하고 시군구. 여기 나왔죠. 여기 시도, 시군구에 둔단 말이에요. 지방을 갖다가 하는 게 뭔가 거기 1번 건축선 지정. 이건 나중에 배워요 우리가. 건축선 지정. 그다음에 이법 또는 이형에 따른 조례. 이법은 뭐냐면 건축법이고, 이형은 대통령령, 즉 건축법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령, 즉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례를 얘기해요. 조례는 지방마다 갖다 다르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런 거. 또 다지응용 건축물 아까 배웠죠? 특수구조 건축물 아까 배웠죠? 이런 거 구조안전 등등등등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올라갑시다. 아까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이라고 그랬죠? 70명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몇 명일까? 우와, 되게 많네. 올라가 봅시다.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몇 명 이상 몇 명이야? 25명 이상 150명 이하라고 그러죠. 25명 이상 150명이야. 와, 더군다나 뭐를 고려하래요? 성별을 고려하래요. 성별을. 그러니까 김씨가 많이 들어가야 이씨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여성분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성들이 많이 들어간다. 여자 그러면 안 돼요. 여성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성들이. 이거 뭐다? 한마디로 여성 비율도 많이 높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중앙건축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임기는 2년이었잖아요. 거기 가운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기 지방건축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몇 년이죠? 3년 이내죠. 3년 이내. 그리고 필요할 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예. 뭘 잘못 건드렸나 보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갑시다. 건축 넘어가시고, 어디 가냐면은, 즉,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같은 거는 나중에 심화강의 할 때, 석 달 동안 할 때 있죠? 그때 자세히 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드디어 중요한 건 뭐냐면, 65쪽 있잖아요. 제5절,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요거는 항상 해놔야 돼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하는 일이 뭐냐? 여기 칠판 보니까 아까 뭐 한다고 여기? 조정하고 뭐 합니까? 제정하죠? 조정과 제정하예요. 조정. 그러면 시험이 잘 나오는데 조정은 뭐냐? 조정은 그 설치 권한 나오는데 거기 조정 및 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했죠. 자, 아까 얘기했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어디다 둔다고요? 오직 국토교통부. 뭐 한다? 조정 또는 제정. 자, 조정은 뭐냐면 타협의 여지가 있을 때 하는 게 조정이에요. 조정, 이렇게 타협을 해주는 게 조정이에요. 서로 양보시켜가지고. 근데 제정은 서로 평행선을 달릴 때 어쩔 수 없어요. 과감하게 판정 내려주는 게 제정이에요. 냉정하게. 양쪽 다 들어보고. 그러면 조정이 좀 부드러워요? 제정이 좀 부드러워요? 조정이 좀 부드럽고 제정은 약간 살벌해요. 그러면 이거 할 때, 이거 처리할 때
조정이 더 오래 걸릴까요? 재정이 더 오래 걸릴까요? 이거 처리할 때 기간이 재정이 더 오래 걸리죠. 재정이 왜 이거 판정 내려야 되니까 잘 내려야 되기 때문에 조정은 타협한 거니까 재정이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거 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위원회 있고 재정위원회 있습니다. 이때 조정위원회가 더 위원들이 더 많아야 될까요? 재정위원회가 더 위원들이 더 많아야 될까요? 재정위원회가 더 많아야 되겠죠? 까다로우니까. 어쨌든 박스, 가운데 박스. 이게 시험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조정 재정 사항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박스는 뭐죠? 조정 재정 사항이죠. 즉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일명 그냥 분쟁위원회 그래도 괜찮아요. 분쟁위원회가 다루는 거예요. 1번부터 몇 번까지 다룬다고요? 7번까지. 근데 요거를 시험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주로 틀린 거,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겠습니까? 나올 수 있고 나온 적도 있어. 이거 나와요. 제가 건너뛰지 않았잖아요. 여기 하잖아요. 중요하니까. 그래놓고 이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둬요. 일단 얘기합시다. 일단은 분쟁위원회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뭐라고 통쳐서 부른다고요? 분쟁위원회라고 부릅니다. 분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부위원장, 위원장 각 한 명 포함해서 몇 명 이내? 15명 이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15명 이내입니다. 근데 그 위원들이 누가 되냐? 자, 위원들은 일단은 여기 국토교통부니까 누가 임명하나 위촉할까요? 위원을 갖다가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나마나 누가? 국토교통장관이 되겠죠? 그러면 위원들은 좀 똑똑할까요? 멍청해야 될까요? 유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거기 기업 상급 상당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나오고 니은주야 니은. 니은의 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을 하는데 부교수입니까? 조교수입니까? 조교수. 시험 문제를 옛날에 이런 거 비슷한 데서 부교수라고 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도 되는 친구가 있어요. 조교수입니다. 조교수. 그리고 몇 년 이상 재직한 분이라고요?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그 디귿이 중요해요. 디귿이. 판사, 검사, 변호사인데 몇 년 이상 재직한 자? 6년 이상이죠? 6년 이상. 근데 주의할 것은 이 6년 이상 재직한 분들이 아까 총 몇 명 이내 위원이었죠? 15명 이내 위원이었잖아요. 15명 중에 몇 명 이상이 끼워야 된다. 얘네들이. 판검사, 변호사 몇 명 이상 끼워야 된다. 다시 본문에 보니까 나오네. 몇 명 이상? 2명 이상 껴있거라. 2명 찾았어요? 근데 사실상 판검사는 바빠요. 여기 못 와요. 변호사나 모를까. 판검사 너무 바쁩니다. 일이 이렇게 산템처럼 쌓여있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판사든 검사든 누가 유능하느냐. 특별히 판사는 얼마나 빨리 사건을 빨리 처리하느냐. 빨리빨리 처리하느냐. 이게 유능한 겁니다. 넘어갑시다. 올라가서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은 누가 위촉합니까? 똑같이 국토교통부장 위촉하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임기 이거는 몇 년입니까? 3년이네. 그죠?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년이네 이건. 그 다음 6번 결격사유.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또는 파산석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등 다 하죠. 사실상 여기는 또 누구도 그 다음에 누구도 포함된다 봐야 되자면 사실상은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돼요. 그죠? 미성년자다. 그죠?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기 보면 뭐 공무원을 누가 미성년자 하겠어요? 그것도 3년 상급인데 판검사 변호사 6년 지났는데 그러니까 미성년자 빠진다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는 아무 소리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고 그냥 뭐다?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 이렇게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운다? 민법 총칙에서 행위할 때 신문학에 배우죠? 신문학에 배웁니다. 제적 같은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제적 깊이 회피는 나중에 하면 되고 67쪽 올라갑시다. 뭐냐? 아까 조정 재정 있잖아요. 조정이 까다로운 거예요? 재정이 까다로운 거예요? 재정. 그래서 재정은 몇 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5명. 조정은 3명.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 가운데 파란 글씨. 조정은 며칠 내에 끝내야 되고 60일. 재정은 120일. 꼭 외워놓으세요. 근데 연장 된대요? 안 된대요? 연장? 할 수 있다 돼 있죠? 끝에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나머지 혹시 안 한 거는요, 제가 시망할 때 자세히 해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68쪽 위에 6번 조정재정 효력입니다. 만약에 조정했다. 2번 조정했으면 조정안을 제시해요. 당사자한테 조정안을 제시하면 각 당사자는 수락 여부를 며칠 내에 알려줘야 됩니까? 15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정안을 낸다, 양쪽에 보낸다고 그러면 양쪽에서 된다 안 된다 갖다 15일 내에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양쪽에서 다 오케이 했다. 그럼 어떡한다? 서명 날인합니까? 기명 날인합니까? 조정서에다가 기명 날인한다. 그러면 어떤 효력을 줍니까? 합의가 성립된 걸 봅니다.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본다. 다음 재정. 재정은 재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문서로서 합니다. 문서로서 하는데 특별히 4번 재정 효력. 재정위원회가 제정해가지고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며칠 내 소송 제기지 않거나 혹시 소송 제기된 걸 철회하면은 뭐가 된다?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거다. 그러니까 재정문서 날라오면은 소송 제기하고 싶으면 며칠 내에 해야 된다고요? 60일 내. 했다가 또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회하거나 소송 제기하지 않으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이런 말 나오죠? 재정문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인데 정본이 뭐냐? 정본이 뭐냐? 문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문서 종류입니다. 일단은 원본이 있어요. 원본. 그 다음에 정본이 있고 사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등본이 있고 초본이 있어요. 자, 그럼 제정했어요. 제정했으면 재정위원이 몇 명이었죠 아까? 재정서를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있었죠? 재정위원 아까 몇 명? 에? 5명이 이렇게 5명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기명 난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5명이 이렇게 합니다. 재정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원본이잖아요. 원본을 어디서 보관하냐면 재정위원회에서 보관하면 돼요. 원본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겼다고 여기 나오겠죠. 재정에서 판단 내렸을 거 아닙니까? 누가 이겼다고 나올 텐데 이걸 이제 당사자한테 원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피신청인 할 때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양쪽에다가 보내줄 때 이 원본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내준다? 정본을 보내줘요. 정본. 그럼 정본은 뭔데? 정본은 원본은 아닌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원본은 아닌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인 걸 정본이라 불러요. 그래가지고 보면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정본이다 이렇게 써놔 있어요. 정본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원본은 아닌데 뭐라고요? 원본처럼 쓰이는 게 정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행정기관이니까 재정이라고 그러지만은 법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재정이라고 하고 뭐라면 재판 그래. 재판했잖아요. 판결문 날라오잖아요. 판결문 날라올 때 원본이 날라온다, 정본이 날라온다? 정본이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원본과 동일한 효력 있죠? 이 판결문을 정본 가지고 어떤다 딱지 붙이는 거예요. 집행관 데려가서 집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본이에요. 그래서 보면 판결을 받으면 뒤에 정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뜻입니다. 자, 4번은 뭐냐? 원본과 똑같이 적은 게 4번이에요. 원본과 똑같이 적은 게 4번입니다. 요즘 뭐로 하죠? 복사하죠? 그게 4번이에요.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글자로 썼어요. 글자 쓴 것도 4번이다 아니다. 내용을 똑같이 하면 4번이에요. 아시겠어요? 법적으로 4번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복사하죠. 그 등본은 뭐냐? 이건 전부 복사한 거고, 전부 사본한 거고, 요거는 일부 사본이에요. 초본은. 그리고 인증을 해요. 인증. 문서 전부를 갖다가 사본화시켜서 등본이다라고 인증하고 두 장 빡 찐 게 등본이고, 일부 해가지고 인증하고 찐 것이 뭐고? 초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이다 그러면 전부 했을까요? 일부 했을까요? 주민등록 등본. 전부 했죠. 그리고 이제 동장이나 누가 인증했을 거 아닙니까? 등본이라고. 초보는 일부만 했겠죠? 그런 뜻이에요. 여기 정보를 받으면 6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보냐면 옆에 69쪽입니다. 선정 대표자. 8번 선정 대표자입니다. 요것만 하고 끝내겠는데 선정 대표자는 뭐냐면 만약에 당사자가 50명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대표 뽑으라고. 이게 대표입니다. 몇 명이야 대표를 합니까? 거기? 3명이야 대표. 이걸 우리는 선정 대표자라고 부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뭐라고 하면 선정 당사자라고 불러요. 민사소송도 그래요. 여기는 선정 대표자 몇 명이야? 3명이야. 그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그 뜻입니다. 3명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 분쟁 전문이 끝냈고 71쪽에 OX 혼자 하시면 되겠죠? 해보시고 72쪽, 74쪽 문제 같은 것도 혼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해설 해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강을 마무리하고 4강은 74쪽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4강에서 만나뵙게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4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